자, 1페이지. 우선 그 학교에서 이제 3단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3-1 올바른 발음과 표기에 대한 수업입니다. 교과서는 좀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외부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노? 여기 들어왔어요. 쌤 저희 그거 했어요. 요거 시작했어? 음문, 음절, 어절. 했네. 그 프린트 있으면 쌤한테 꼭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깊이가 달라. 어떤 걸 집어넣고 어떤 걸 안 하실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학계에 논란 중인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수업을 하시고 어떤 때는 수업을 안 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덜 헷갈리게 쌤이 수업을 하려면은 그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라도 뭐 프린트 받은 거 있으면은 쌤한테 꼭 보여줘서 좀 한영고의 맞춤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거고, 일단 오늘 요 의문의 변동 끝내긴 끝낼 거예요. 최대한 바이블로만 진행을 할 거고, 여러 학교들 지금 현재 메타에 맞게 바이블로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학교에서 너희가 좀 더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좀 덜 들어갔다든지 하는 거는 다음 주에 살짝 수정을 하는 식으로 보완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우선 어떤 학교든 마찬가지로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막상 의문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다 해주십니다. 학생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의문에 대해서 다 배워왔긴 했지만 배우기만 배운 거지 기억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의문에 대해서 먼저 만나볼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1페이지에 의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의문의 두 가지 정의라고 하는데 그 전에 소리에 대해서, 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 지금 보면은 의문의 두 가지 정의에 1번에 나와 있는 의문과 2번에 나와 있는 음성. 자, 요런 거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쌤이 칠판에 적는 거 최대한 빠르게 필기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된다. 이 쌤 못 기다려준다. 오늘은 진짜 급함. 이거 한 권 다 할 거거든? 그래서 급함.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문하고 음성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뉩. 자, 의문은 뜻이 일단 자, 여러 가지 뭐 이제 설명이 있는데 중요한 건 두 포인트. 첫 번째,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요거야. 뜻 구별.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소리의 최소 단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여기서의 포인트는 요거지. 소리의 가장 작은이야. 소리 구별. 자, 이게 의문입니다. 음성은 뭐냐면 음성은 그냥 사람 목에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거든.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문은 이렇게 돼 있잖아. 말의 뜻을 구별하는 사람의 가장 작은 단위.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소리를 내볼 건데 바보 이렇게 5개 했어.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어떤 단어가 있지 않음? 오, 단어가 떠오르지요. 근데 쌤이 말했던 이 5개의 소리가 주파수로 따졌을 때 똑같나 다르나? 달라요. 다 완전 다르지요. 그게 바로 지금 의문과 음성대로 한 거야. 자, 이게 떠오른 거, 이게 딱 떠올랐다는 건 분명히 다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의 글자로 우리가 갖다 붙인 거란 말이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의문은 일단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갖다 붙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지.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떠올리겠지요. 아무것도 못 떠올리겠지. 자, 그리고 음성은 이 5개 소리가 완전 다 달라. 그래서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운드를 말합니다. 찐소리지, 찐소리. 우리 인간은 절대로 똑같은 음성을 태어나서 2번 낼 수가 없어. 쌤이 암만 똑같이 낸다고 노력해도 바보 노력해도 분명히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주파수로 확인해 보면 길이나 뭐 증폭이나 분명히 다를 거야.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 거지. 우리 귀에 똑같이 들리는 건 다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런 거임. 자, 여기가 일단 음성을 구분하는 거였어요. 음성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지우개 내가 안 만들어놨네. 음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자, 음운은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 그래. 숨. 음운에는 크게 2 종류가 있습니다. 분절, 비분절. 종이 나와 있죠. 자,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뭐가 다르노? 분절은 이제 글자가 다르죠. 비. 항상 공부는 비교하면서 해.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지 마. 그 에너지 모아서 놀아.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은 글자가 달라. 그리고 이 비는 뭔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안일비자. 위에 있는 새끼는 분절한다는 소리고 밑에 있는 새끼는 분절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럼 분절이 무슨 뜻인지 알면 되겠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절은 마디, 분은 나눌 분. 그러니까 마디를 자를 수 있는 분은 마디를 자를 수 있는 건 분절 음운이고 자를 수 없는 건 비분절 음운. 이렇게 적고 보면은 쌤이 딱히 뭐 지금 대단한 해석을 하거나 외우게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 모두가 알고 있는 한자를 가지고 그냥 읽어본 것 뿐이잖아. 여기 뜻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롱. 분절 음운 땡땡. 소리마다 정확히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음운. 여기 비분절 음운 땡땡. 경계를 그을 수 없는 음운.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어의 이 뭐랄까 조합식을 알면 존나 쉽지.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음운은 뭐라 그랬노? 뜻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 그랬어. 이런 놈이 있는데 요렇게 하면 뜻이 바뀌지 않음? 맞아요. 뭘 바꿨노 쌤이? 기억. 요거 하나 바뀌었지? 네. 그럼 얘는 음운이란 소리야? 아니야. 음운 맞습니다. 요렇게 하면 어떻노? 또 요것도 이거를 요렇게 바꾼 거 뿐이지? 네. 그럼 뜻이 바뀌지? 네. 요거는 어떻노? 달라요. 요걸 이렇게 바꾼 거 뿐이지? 이게 음운이라고. 게다가 심지어 쌤이 지금 적은 것들 보면 이렇게 분필로 선을 긋고 동그라미 쳐서 영역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음? 네. 잘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분절 음운은 존나 쉬워. 자음하고 모음이.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 아기 때부터 배워왔던 자음하고 모음이 좀 고등학교 버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이 국어 문법 버전으로 얘기하면 분절 음운이야. 이렇게 되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비분절 음운은 어떤 게 있는가? 비분절 음운은 이런 게 있지요. 말. 뜻이 다르지? 요거는 무슨 뜻이고? 말. 따그닥 동물. 이거는 무슨 뜻이고? 말.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 거지. 그렇지? 톡으로 하자. 자, 그런 거지요. 뜻이 다르잖아. 뭐만 달라졌는데? 소리의 길이가 달라졌는데 뜻이 달라집니다. 요런 거임. 소리의 길이는 자를 수가 없어. 0.8초 정도 말을 발음하면은 동물이 되고 0.6초 발음하면 동물이 안 되고 뭐 이지랄 하면은 아니잖아. 구분을 할 수가 없지. 그냥 뉘앙스나 느낌이나 필링으로 하는 거잖아. 사람마다 길이도 다 다를 거고. 그런 거지요.
밥 먹었나? 밥 먹었나? 밥 먹. 밥 먹었나? 먹나지. 느낌이 다르지요. 억양. 요건 억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진수가 말 잘했는데 이거 엄청 조심해야 된다. 절대로 높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현민이가 했나? 내가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고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를 의문에 의지해서 대답했다. 자, 높낮이가 아닌 이유는 이게 원래 어떤 선생님은 이거 그냥 높낮이라고 하시기도 하거든. 높낮이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왜 굳이 구분하냐면 너가 학교쌤은 어떤지 모르겠어. 프린트를 봐야 돼. 근데 대부분 원래 바이블은 억양은 맞지만 높낮이는 아니라 그래. 왜냐면 이건 사람이 할줄 중세 국어에 성조라고 하는 높낮이 개념이 있어. 지금은 중국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냥 중국어 따라할 때 뭐 니아오 뭐 이렇게 한다 이가 이러면 못 알아듣는다. 배웠잖아. 못 알아들어요. 니 다 달라. 아이고 7반에 우리.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처음 알았어. 중국이란 니실 팔로마 이렇게 해야 되고 아예 마의 성조가 없어야 돼. 이게 마가 마 이렇게 하면은 말이란 뜻이고 마 이렇게 하면은 씨발이란 뜻이고 마 하면은 엄마란 뜻이야. 그냥 마라고 해야 성조가 없이 말해야 물음표고.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는 이 성조가 활발한데 중세국어에 우리나라에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1학년 때 뭐 중세국어 시험 범위 들어가면 이걸 중세국어에는 높낮이로 구분하는 성조란 게 있었다라는 걸 배우고 현대국어에는 성조가 없어지면서 요것도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배우기 때문에 빼거든 학생들한테. 그래서 지금 대체된 말이 억양인 거야. 알겠죠? 개념은 거의 비슷해 까놓고 말해서. 근데 이건 아예 단어에 적용되는 높낮이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우리 그 말투에 적용되는 높낮이지 그걸 억양이라고 바꿔 부른 것 뿐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그래서 성조가 부산에 남아있거든. 경상남도에는 아직까지 중세국어가 남아있는 말이 많은데 이거 들어봤을 게야. 2의 2의 이게 성조다. 2랑 2랑 달라. 1이랑 2랑 다르고 1이랑 1이랑 다르고 2랑 2랑 다르고 이게 성조야. 그냥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게 아니고 아예 단어가 다르지? 높낮이에 따라서. 그겁니다. 자, 비분절 의문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연내 사람들이 학교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같은 뜻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분절 의문을 같은 말로 음소라고 하고 비분절 의문을 같은 말로 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오든지 간에 놀라지 말고 쌤 어릴 때는 요 한자 요걸로 배웠어. 음소 운소로. 근데 이제 좀 직관적이지 않잖아. 분절 비분절이 좀 더 보이기 쉽지? 그런 거임. 여기서 대부분의 저기서 말하는 의문의 변동은 의문이 바뀐다는 건데 이 비분절 의문이 아니라 분절 의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시험 치기 좋지. 이것 가지고 시험을 치려면 음악 시간에 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그래도 학생들한테 요걸 요구하기도 해. 왜냐면 쌤 나이 때 사람이나 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소리의 길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상식이거든. 근데 너희들한테는 교육이 좀 덜 들어가서 좀 약하더라고. 문제 풀면서 소리의 길이 가지고 뭔가 단어 뜻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은 꼭 확인해야 된다. 내가 모르는 것들은 직접 보세요. 알겠지? 그런 거야. 이거 선생님 배는 3개잖아요. 배. 뭐가 배, 이건 무슨 뜻이고? 먹는 거요. 먹는 거. 또 하는 거요. 신체가 다 긴. 과일, 선박. 또 그 신체 동물. 신체는 긴. 신체. 뭐야? 그럼 이건 뭐야? 뭐야? 곱하기. 2배, 3배, 4배. 배 아프다가 아니고 배 아프다는 맞지? 여기서는 2배 배로 곱하라 이런 말 있지. 곱하기 2란 뜻입니다. 배수. 배수구나. 배수가 아니고 배수. 그렇구나. 요런 거. 요런 거. 밤. 배서지. 배. 그렇지. 이런 거. 짧은 먹는 밤이 짧은 게 나이시고 밤 긴 먹어라. 게 밤이에요. 맞아. 짧은 밤이
이거 시간대고 요게 먹는 거 존맛 밥원바입니다. 요게 은근히 학생들이 좀 약한데 누구들 많이 하네? 잘했어. 자, 이제 음운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끝났는데 좀 재밌는 거는 여기 1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딴 거는 아니 됐다. 재미는 나중에 챙깁시다. 자, 2페이지 매니에 보면 최소 대립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대립상은 뭐냐? 엄청 단순한 건데 우리 친구들이 놓쳐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 대립상은 요 음운 딱 하나가 다른 쌍을 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겠지. 달. 공, 동. 최소 대립상입니다. 그거였잖아. 똥, 우리 3번도 나나. 땅. 최소 대립상입니다. 만약에 이러면 어떡해? 똥이랑 땀이랑 이거는 너 두 개나 다르네. 꺼지시고.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요것도 최소 대립상이야. 말. 요것도 음운이잖아. 소리의 길이도. 요것도 은근히 우리 친구들이 놓치는 경우 있습니다. 소리의 길이도 최소 대립상에 속해요. 알겠죠? 억양은 개꿀. 억양은 진짜 물을 수가 없어. 듣기 평가해야 돼. 듣기 평가해야 돼. 55분부터 듣기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스피커 세팅해 주십시오. 뭐 이지라 하고 막 해야 돼. 옛날에 음악 시간에 갑자기 듣기 평가를 하겠대. 중학교 3학년 때 음악쌤 박일로 쌤이었거든. 1학년 때 음악쌤은 좀 괜찮은데 최양한 쌤 여자쌤이었는데 그런 거 아닌데 3학년 때 음악쌤이 도라했어. 아니 듣기 평가를 한다면서 우리한테 준비할 거 없대. 안 말해줘. 뭘 듣기 평가하는지. 그게 다들 음악 시간에 기대했지. 듣기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지 혼자 막 마이크 잡고 하더니 갑자기 지가 노래 불러. 피아노를 쳐. 띵. 걔 이름 적으래, 씨발. 아니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 음감을 해야 될 거야. 도를 쳐주고 그 다음에 하든지. 그냥 절대 음감이었어. 근데 절대 음감은 그거잖아. 선천적인 거잖아. 망했지. 한 문제는 5점짜리였어. 그거를 10개를 땡. 심지어 샵이랑 플랫도 넣었어. 와, 나는 하나도 못 맞추고 맞출 수 있는 애는 이미 그게 재능이 있는 친구잖아. 걔는 그냥 다 맞추고. 하나도 못 맞추고. 존나 열심히 찍었는데 넌 뒤졌다. 그랬던 기억. 그거 재미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클래식 틀어놓고 몇 악장에 무슨 뭐 그런 거 막 하고 우리 냈잖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냈잖아. 자, 이제 최소 대립상도 했으니까 음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봅시다. 어린이가 되어서 자음을 공부해 봅시다. 이 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자음 해서 나오네요. 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모음이라는 것도 있겠죠? 장애를 안 받고 자, 자음과 모음의 차이점은 맞아. 자음은 방해를 받고 나는 놈이고 그리고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포인트는 자음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받는지가 중요한 거고 모음은 방해를 안 받으니까 입안에 있는 우리 자원들 그러니까 입술이나 혀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이딴 건 됐고 그냥 결과적으로 3페이지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음 체계표를 마스터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그리고 까놓고 그래 이거는 이미 중학교 교육과정을 하면서 외워져 있었어야 됐고 까먹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더 단순하게 말하면 구구단보다 개수도 적은데 이걸 못 쳐외워? 라는 말밖에 못 해주겠다. 대놓고 학교쌤이 엄청 강조하시고 진짜로 있었던 일이니까 강동고, 한영고, 성덕고 이런 데서 이거 그냥 나온다고 했는데 애들이 귀찮아서 안 외웠다가 다 틀리고 진짜 그럽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야 이거 낸다 하고 외워라 해서 애들은 그냥 대충 했다가 시험지 받았는데 자음 체계표를
그리시오. 그게 소수력이에요. 근데 이걸 왜 못해? 나머지인데. 이걸 왜 아이마이 미마이 외우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함. 심지어 교보제도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아가리를 들고 들어가잖아. 자, 외우고 있었는데 바다 하나씩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드릴게요. 그냥 생으로 외워라 이 새끼들아 하면 되는 건데 좀 도움을 드리면, 자, 조미치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아래턱이 아니 어디서 와서 봤다 했는데 오리야. 지경의 거인이에요. 여기 뭐 있노? 입술 있지요? 이쪽에 보면 이빨이 있습니다. 앞니빨. 앞니빨이 있는데 앞니빨 요 뒤쪽에 보면 잇몸이 있지요. 그리고 혀로 여기에 만져보면 저기 입천장이잖아. 딱딱하나 부드럽나? 딱딱해요. 딱딱하지요. 여기를 만져보면 혀로 만져보면 부드럽네. 여기 젓가락으로 찔러도 뚫릴 것 같아. 영국에 여기는 목구멍이지요. 목구멍 소리라고 하면 너무 후달리니까 목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 위에 표를 보면 여기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적혀있을 뿐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외운다는 건 자기 입을 혀로 만져보지도 않았단 소리야. 너무 단순합니다. 맨 위에 있는 요 가로항이 기억 안 날 때는 혀로 한번 입술부터 싹 타고 들어가면 저절로 나옵니다.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쌤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그리고 목청 소리 대놓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학교쌤이 어떤 변칙 공격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자도 같이 아세요. 여기 나오는 한자는 그렇게 안 어려워. 어차피 너희가 맛있는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으려면 왜? 신체 부위는 한자로 알아두는 게 좋아. 족발이 발족인지 모르고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 겁니다. 자, 입술은 한자로 순이라 그래. 그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 입술 몇 개야? 두 개지요. 양수능. 잇몸은 이빨이지요. 요 사실 이빨 요 끝부분이지. 그래서 잇몸보다는 여기는 이치를 이용해서 조는 사실 다른 조자거든. 한자로 다른 조자인데 그냥 만들 조라고 생각해도 돼. 한자로 우리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 이빨에서 만든다라고 해도 상관없지. 치조음. 입은 한자로 알잖아. 구. 천장은 개자야. 그리고 쇠는 딱딱할 경자. 경국에. 그렇게 따지면 여린 건 뭔데? 연한 거. 연국의 족밥이지. 그리고 목청은 후두부라고 하죠. 후음. 이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들어오는 쉽다. 생각보다 너무 쉽다. 후음. 아니 절대 안 잃어버리겠네 진짜. 고맙다. 쉽지? 자, 그리고 이제 좋은 방법인데, 좋은 방법에서 우리 친구들이 딱 알아야 될 건 일단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입니다. 근데 사실 안 울림 소리랑 울림 소리의 차이점은 안이 들어갔으니까 울리고 안 울리고로 구분하는 건데, 이거는 쌤이 대놓고 말하는데 자기의 평소 발성으로 구분이 불가능해.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아주 베이스한 발성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발성을 잘 못합니다. 대부분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보다 나 먹었어 이렇게 좀 코에 의존한다거나 아니 이렇게 한다거나,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 사실은 목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 발성이 다른 거야. 발성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적어. 심지어 올바르게 한다고 해도 우리 몸은 공명을 이용하거든. 공명. 울림. 목소리의 증폭을 위해서 울림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울림 말고 그냥 내가 다른 기관으로 두성, 흉성 들어봤지? 그런 식으로 울려버리기 때문에 요걸 느끼기가 힘들어. 그걸 알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미리 너희들한테 외우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울림 소리는 문법 시간에 배운 게 아니고, 초등학교 문법 시간에 배운 게 아니고 초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워요.
울림 소리를 사용하면 밝고 명랑한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시 같은 거 배울 때 씁니다. 맞아. 야. 마누라야. 요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라 마음 좀 짓궂은 셈이었으면 마누라야. 노란 마약? 노란 마약은 처음 들어보는데? 저기 조연쌤이 가르쳐주신 건데. 조연띠가 노란 마야. 도윤쌤이 마약이라고 했어? 노란색 마약 있어. 야 도연띠는 나라 마음이 만들면 되지 뭘. 네가 만든 거. 보통은 노란 양말이라고 하는데 아, 야, 너랑 마약이 제일 잘 노란 마약이. 뭐 상관없어. 네이마르, 네이마르. 마늘 요리 아무거나 하십시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노란 마약. 요거 이렇게 초등학교 쌤이 가르쳐 주신 이유가 울림소리 때문에 그래. 그때는 아기 때라서 그런 것 뿐인데 커서 보니까 오히려 울림소리를 말씀해 주신 게 님이 근데 마누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 뭐야? 님.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음은 다 뭐겠노? 안 울림 소리겠지요?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자, 그리고 울림 소리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비음과 유음. 코로 내느라. 이거. 비는 코비자. 코비 맞아요. 코로 내는 거고 오히려 유를 가지고 구분하기 쉽다. 유는 우리가 아는 유는 하나밖에 없거든. 까놓고 한자에서 몇 개 있긴 하네. 흐를 유자인데 저게 흐를 유자인데 애초에 세종대왕님이 대놓고 흐를 유자는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유음이다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디자인도 흐르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저 새끼들 중에 흐르는 새끼 하나밖에 없지? 니을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그럼 뭐야? 민호이. 비음이. 뭐 민호이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지? 자, 이 안에 표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발음할 때 도대체 내 혀가 어디에 만져지는지를 보면 돼. 르를 할 때 만져지는 거 보면 혀가 여기에 가 있을걸? 르. 그러니까 어디야? 리을은 여기인 거지. 이걸 왜 외워? 혀로 만져보면 되는데. 르. 이게 엄청 쉬운 게 입술은 아니잖아. 여기도 아니잖아. 라 이렇게 안 하잖아. 진짜 입에 손가락. 요 즈음에서 나오면 다 이거지. 단순하지요. 마찬가지 비음도 그래. 니은이 어디서 나오노? 느. 리을이랑 비슷하지 않음? 네. 느. 뭐는 어디서 나와? 뭐. 입술이 부딪혔다가 열리면서 나오지? 뭐. 은은 현장. 요쪽에 아마 힘이 들어갈 거야. 이응이 혀가 이렇게 돼 있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될 건데 여기네. 그럼 우리는 외우지 않고 지금 한번 해봤는데 밑에 칸을 보니까 잘 채워지네요. 그죠. 이런 잘 되네. 이런 거야. 걔 일단 외우긴 외우는데 헷갈리는 건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고. 민호이. 그 다음 위에 거 안 울림 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호 잘 모르는데. 자, 안 울림 소리는 크게 두 가지. 우선 파열음 그리고 마찰음. 짝퉁.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열음과 마찰음. 저거 구분하기는 쉽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게임 너희들 많이 하니까 파열의 뜻을 게임을 통해서라도 알 수도 있는데 파열은 터진다는 뜻이야. 폭발이라는 뜻이야. 폭발과 파열은 같은 뜻이에요. 이 게임 같은 거 하면 나오잖아. 상처를 파열시켜 125의 데미지를 가한다. 뭐 폭발. 솔까 까놓고 공기를 폭발시키는 거랑 공기를 마찰시키는 걸 구분 못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바로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비읍 같은 경우에 바라고 하지 마. 그거는 아랑 섞인 거잖아. 기본 발음으로 해야 됩니다. 스로 해보면 너무 파열과 마찰이지. 말 나온 김에 해보면 비읍은 어디서 터뜨리노? 입술에서 터뜨리잖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고 시옷은 어디서 마찰하노?
혀가 어디 쪽에 가서 대기하고 있노? 윗목 빨려. 여기네.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보다 쉽지요? 소리를 어떻게 내가?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야. 기억은 어떻노? 마찰일까 파열일까? 아니 마찰이죠 마찰. 마찰이 되려면 끝에가 되는데 네. 기억은 한 번에 나오죠. 난 그랬는데요. 전 난 되는데. 기인연천 아닙니다. 또라이 아닙니다. 이거 멀쩡한 발음, 편한 발음. 기억은 여기서 나잖아. 혀가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되지. 니은은 저기 있고 디귿은 여기 혀가 붙었다가 떼면서 소리가 날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각이 나옵니까? 자, 그리고 사실 파열음과 마찰음하고 하나 더 있지요. 저거는 끔찍한 혼종인데 파열의 파, 마찰의 찰, 지은 널 위치를 만드는 거야. 이거 두 개 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놈입니다. 터트리면서 비비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너희들 제일 좋아하는 거. 지읒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찰음은 지읒 하나밖에 없어. 지읒은 해보면 마찰도 되면서 터집니다. 심지어 위치도 쉬워. 딱 가운데 있습니다. 또 좋아하지. 자, 지금 쌤이 나눠준 거 보면 마찰음하고 파찰음하고 위치가 조금 바뀌어서 좀 덜 부각돼 보이는데 보통 보면 지읒이 딱 가운데 있어. 그래서 그렇지 좀 지읒이야. 지읒이다. 그렇지.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지읒이 그 지읒의 위치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어. 지읒을 딱 가운데다가 딱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엄청 쉬워. 쌤님 천장 소리 하나밖에 없어. 지읒. 그리고 내가 혀를 가지고 만지는데 까놓고 말해서 이건지 구분이 안 됨? 됨. 이건지 구분이 안 됨? 됨.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는다고. 내가 뭔가 발음할 때 어디에서 나는지 조미치가 헷갈리지 않고 마찬가지. 파열과 마찰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안 헷갈려. 얘만 조금 외워주면 돼. 뭐 미노이라 하든지 뭐든지 간에 해서 이렇게 하면 일단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직접 그냥 이걸 생으로 외우기까지 한다면 이거 뭐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이거 너무 쉽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외우는 건데 미뤄왔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옵션이 있습니다. 소리의 세기에 관련된 건데 지금 보면 그대로 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자, 뭐냐면 단순히 기억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나라 말의 구조에서 쌍기역과 키읔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 있어. 이게 히읗을 하나도 하면 자, 업그레이드를 할 때 필요한 아이템은 공기. 공기를 힘을 줘서 억지로 줄이면 쌍기역이 됩니다. 직접 목을 졸라서 줄여보면 끄가 되지. 그리고 직접 공기를 많이 넣으면 더러운 소리가 나죠. 이렇게 마찰 아니에요 마찰. 마찰 수준으로 공기를 억지로 집어넣는 거지. 주입하면. 자, 이런 것처럼 공기가 들어가고 공기가 줄어들고 그걸로 소리의 세기가 결정되는 거고 플러스 이름도 존나 쉬워. 아니 예사. 평범하니까 예사 소리고 소리가 물기가 없고 단단한 걸 우리가 되다라고 하죠. 된장. 된 소리고 공기가 너무 거센 소리. 한자는 더 찰떡이야. 예사 소리는 평범하니까 된 소리는 땅땅하니까 아까 땅땅한 거 뭐라 그랬노? 경음. 거센 건 격렬하니까 그래서 어렵지도 않습니다. 항상 같이 다니는 패밀리니까 기억만 딱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같은 자리에 존재하죠. 여기 표에 보이듯이 이거를 외워야 된다. 이거 자유자유로 할 수 있어야 돼. 유기음도 있는데 책에 그건 무슨 한자예요? 어디? 거센 소리에 거금 유기음 어디 있어? 무시하면 된다. 유기음은 그냥 몰라도 돼요. 그 책에 이 3페이지에 거센 소리.
그리고 이거 뭐야? 완전히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요거 우리 애기 때는 그냥 단순하게 7이라고 했지? 7 7, 세븐 7. 아니야 시치 이제 키친이 조금씩 더 지식을 배우면서 자연수, 정수, 소수, 유리수, 실수 등등 되잖아.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 자연스럽게 나야 되지. 기억도 마찬가지야. 그냥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애기랑 같은 수준입니다.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예사소리, 다음 와 병은 자음, 평은 제일 중요한 거는 파열음, 연구개음 등등이 나와야 돼. 기본입니다. 이게 안 그러면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되고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안 그러고 미뤄왔다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하면 되지 하고 미룬다면 지금은 이제 미룰 수 없습니다. 재수할 때 하면 되지. 대학교를 미루든가 이걸 외우든가 둘 중에 하나야. 자, 4페이지로 넘어가서 모음. 인생은 안 밀려. 자, 모음. 신동철이야. 지금 모음에 보면 모음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모음은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장애가 없다. 알아야 됩니다. 자, 모음은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은 야 이거 이중모음이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은 이중모음이다.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남. 헐 너 처음 알았어. 나도. 하루에도 모음을 수만 번씩 발음하는데 이걸 몰랐다니. 근데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 한남모. 자, 하나씩 봅시다. 글자 그대로 이 세 개는 뭐가 다르노? 글자가 다르잖아. 반, 단, 이중. 존나 쉽지 않음. 단은 뭔데? 숫자로 표현하면 하나 1이잖아. 오. 단독, 솔로. 이중은 뭔데? 게 2잖아. 반은 뭔데? 2분의 1이잖아. 존나 쉽지? 똑같습니다. 모음의 개념 자체가. 자, 단모음은 발음을 몇 개 한다고? 모음을 몇 개 말한다고? 모음을 하나만 말해. 모음을 하나만 말하면은 입 모양이 바뀌겠나 안 바뀌겠나? 안 바뀌지. 그러니까 이게 의역이 되어 있는 거야. 단모음의 정의가 발음할 때 혀, 입술 등의 입 모양이 바뀌지 않고 고정된 모음. 당연하지. 하나만 발음하니까. 이중모음은 몇 개를 발음해? 지금 2개를 발음해야 되지. 반모음 하나, 단모음 하나. 그러니까 입 모양이 어떻게 되겠노? 당연히 바뀌겠지. 그거 읽어보니까 발음할 때 혀, 입술 등의 입 모양이 바뀌는 모음 돼 있네. 반모음은 글자 그대로 반만 발음하는 거야. 반만. 예를 들어서 이와 아가 합쳐진 게 야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야가 발음이 안 됩니다. 이아 발음이 안 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이 이를 조금만 발음해야 돼. 존나 빠르게. 그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빨리 하면은 되지. 야. 그냥 요것만 이렇게 발음하면 저절로 얘는 따라붙어. 뒤에 붙이면은 야가 되지. 그래서 반만 발음하는 모음이고 여기 보면은 미끄러지듯 조금만 발음하는 소리 이중모음을 이루는 두 모음 중에 짧고 희미하게 발음한다라고 좀 고귀하게 적어놨는데 우리는 그냥 반만 발음한다라고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반만 발음하니까 당연히 어디에 적을 수 있나 없나? 없어요. 못 적어. 반만 발음하는 걸 키보드로 어떻게 적어? 요걸로 다 하지. 그러니까 반모음은 혼자서 쓰이겠나 못 쓰이겠나? 못 쓰이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의존적인 모음. 그러니까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고. 자, 반모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너희 고등학생이니까 알아야 돼. 영어 발음 기호로 이 계열과 우 계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로 따지면
요거랑 우는 영어랑 똑같아. 오도 우도 같은 요 라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한글로 따지면 반모음은 몇 개? 3개 있는 거고 발음 기호로 따지면 반모음은 2개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질문을 What the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 더하기 반모음. 그딴 거 없어. 그럼 얘들아 할 때 얘는 어떻게 써요? 뭐 하는 거야? 아니 안 궁금해 얘들아. 얘들아. 빙시 똥 때리나? 내 상식이 부정하겠어. 아니면 요거겠지. 뭐야 애가 아 요거지 요거. 요거지. 그러니까 다 요걸로 다 퉁쳐줘. 반모음 이 더하기 아 더하기 반모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뭐야 그래서 키보드 자판에 획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자 어쨌든 돌아와서 자 반모음은 홀로는 절대로 쓸 수 없고 이렇게 반만 발음하는 거 2계열 5계열 이게 엄청 단순한 게 그러면은 이런 친구가 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느 계열의 반모음이겠노? 이중모음이죠. 아니, 어느 계열의 반모음을 활용했겠노? 얘를 활용했겠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라. W 계열, E 계열. 쟤는 J야. 아이잖아. 아 J야, 저거 아니야? J야. 저 J 아니야? 아이야 쓸 때는 J로 쓰고 읽을 때 E로 읽잖아. 너그 발음 기호 J잖아. 네? 발음 기호 국제 발음 기호 모름? 영어 시간에 그럼 어떻게 영어 단어 읽고? 제스는 안 어려워 징글. 아니 정은이 뭐 어쩌리 나와. 여기 J라고 적혀 있는 거 안 보임? 발음 기호? 배가 안 했어. 98에서 2등급 하면. 영어 진수 영어 못 하는구나. 맞아요 몇 점? 67점. 이거 사형을 시킨다고? 괜찮아. 빡빡하고 쓰면 돼. 67점이면 잘했지 뭐. 네 수능 때도 뭐 열쇠교로 빡빡했는데 이렇게 있어.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얘 반모음은 끝났어. 그리고 반모음을 이용해서 단모음을 더하면 얘가 된다 그랬어. 이중모음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럼 뭐만 하면 된다? 단모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되고 단모음은 딱 10개고 한 장 뒤로 넘어가서 기비 제외 금붕어 좋아. 5페이지 맨 밑에 단모음 체계표를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나 쉴 수 있어. 이 실수가 기비 제외 금붕어 좋아. 알았어. 진짜. 자, 단모음 체계표를 우선 적어놓고 여기 나와있는 마찬가지 가로항과 세로항 XY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자, 뭐로 적지? 이걸로 적을까? 전설모음, 부설모음, 평수모음, 원순모음, 그리고 고모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자, 엄청 쉬워요. 쌤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노?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제발 그딴 데 에너지 쓰지 말고 원리를 비교하면서 평안평안. 그래야 공부하기 편합니다. 쌤이 어릴 때부터 벼락치기를 매우 잘했는데 기비 제외. 공부할 시간에 잔머리만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외울 수 있을까? 아 이거 공부하지 말 거야. 아 이미 안 했어 이미 안 했어. 자, 전설과 후설 뭐가 다르노? 그 앞전. 글자가 다르지? 동그라미 치고 보니까 전후 우리가 아는 거잖아. 이 새끼는 앞이고 뒤. 이 새끼는 뒤고. 그럼 설만 알면 되네? 설. 혀입니다. 혀. 꼭 아세요. 우설이 맛있다는데 아직 안 먹어봤다. 뭐예요? 소의 혀. 맛있어요. 맛있대. 특식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편해지는 거야. 혀설자야, 혀설자. 소머리 국밥 시켜도 나오지 않냐? 맞아. 전설, 후설. 쉽지? 그럼 혀가 앞쪽으로 가는 모음, 혀가 뒤쪽으로 가는 모음. 대표적으로 이런 것만 해봐도 으랑 어만 발음해봐도 내 혀의 위치를 해보면은 이 할 때 혀가 저 끝에 가 있잖아. 어 할 때 혀가 안쪽으로 쏙 잡아당겨지지? 으이 신기하잖아. 그 다음 평수 원순도 글자가 다르네. 평평하다. 수는 아까 했잖아. 수는 뭐고? 입술. 입술. 그러면 입술이 평범하다고. 평평하다고 해도 되고 평범하다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 중요한 거 원이야. 너희가 알고 있는 원, 동그라미. 서클, 동그라미. 입술이 동그라미처럼 뽀뽀하듯이 되는 걸 원수모음이라고 하고 그게 아닌 건 평수모음이라고 합니다. 너무 쉬워. 원수모음 O, 얘는 평수모음.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안 되지 입술. 끝이야. 그럼 이 새끼들만 하면 되네. 고중적. 고중적. 차이들은 가운데. 그렇지. 맞아요. 도대체 뭐가 높고 뭐가 중간이고 뭐가
낮은 간데 자 T 말고. 생각 아니야. 디토는 그거 완성. 인간 혀가 위턱에 달렸나 아래턱에 달렸나? 아래턱에 달렸죠. 네. 자, 우리 이런 데 보면 혀의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혀의 높이냐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야. 오 진짜요? 자, 그래서 고모음은 혀가 위에 있고 저모음은 혀가 아래로 있잖아. 그럼 다르게 말해볼게. 입을 벌려. 아래턱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모음이 되려면 입을 최대한 닫는 게 조금만 여는 게 좋고 저모음이 되려면 입을 아가리를 많이 열면 되겠지? 실제로 해보면은 이 아를 한번 해보면은 이 했을 때의 내 턱의 위치 이 그리고 하면 좀 더 벌어지지 아 하면 크게 벌어지지? 고중저가 되는 거지. 쉽지요? 고중저.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어차피 요거가 왜 그런지 원리를 알고 넘어가는 거고 이 안에 있는 거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 뭐 학생마다 학교마다 외우는 방법이 다 다르지. 그래서 뭐 키위를 쓰든가 그 하나씩 제거하는 거. 쌤은 그 하나씩 제거하는 게 편해서 고구마 좋아. 쌤은 요거 그냥 이렇게 맞아. 하거든. 제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서 있고 이거는 뒤에서 누워 자고 우리 원래는 서사가 없었는데 서사를 좀 갖다 붙이면 남학생들은 3년 뒤면 늦어도 4년 뒤면 근데 이때 해야지. 너희는 전방에서 서 있으세요. 나는 누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쌤 포병 나와가지고 대포를 이렇게 대고 있고 밑에는 받침대가 있고 이게 위야 이게 위야. 위에 거. 위. 위가 아니니까 뒤집고. 그 다음에는 요거 하나씩 없애면 돼. 그러면 끝. 근데 지우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 상관없어. 그냥 하나만 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편해집니다. 키위를 쓰든 이걸 쓰든 상관없고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외워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모음이 끝났어. 자, 지금 끝으로 보면 자음과 모음 이름 봐봐. 어디 있어요? 아들 자, 엄마 모. 아들이제? 네. 엄마제? 누가 더 중요할까? 당연히 아들이죠. 우리 인문학적인 말 말고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 아들.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야 아들이 나오지. 그렇지. 보육원 가면 아들은 죽어도 과학적으로 아들은 죽어도 또 나오면 되는 거 아님? 엄마가 있어야지. 현실입니다. 그렇지. 엄마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음이야. 왜냐면 자음은 절대로 모음 없이 발음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는 요거잖아. 이것만 절대로 발음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그래서 자음과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이런 거 나오더라고. 자음은 모음 없이 절대 발음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오. 알겠죠? 그걸 바람은 노벨상 하는 거. 발음을 하면은 해부가 들어가겠지. 노벨상은 무슨 그게 사람인? 노벨상은 지금 해야죠. 인체 실험. 바로 인체 실험. 바로 잡혀가는 거. 자, 그리고 이제 6페이지 보면은 비분절음은 나와 있는데 비분절음은 딱히 공부할 게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장단과 억양이 그냥 나와 있는 것 뿐이고 뒷장에 7페이지 매니에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도 객관식 문항으로 한 번씩 언급되는 거예요. 의문은 아까 뭐라 그랬노?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쌤이 예를 들어서 바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요걸 떠올리지. 바보 이렇게 떠올리잖아. 근데 만약에 쌤이 양키야. 그러면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나? 누가 바보라고 하면은 바보 이렇게 떠올리겠지? 다르게 떠올리겠지? 왜 다르게 떠올리겠노? 사람에 따라. 의문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니까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의문은 언어 공동체마다 다르다. 심지어 사투리마다도 조금씩 달라. 자기가 쓰는 말에 따라서 다르겠지. 가정마다 다를 수도 있어. 집집마다 조금씩 말투가 다르다 아이가. 개인마다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 공동체마다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엄청 다르지. 인호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 네? 뭐야? 인어요. 인어요. 흑인이요. 봐봐, 인호 이렇게 떠올랐다 아이가. 쌤 요걸
말한 거거든. 나만 알겠습니다. 쪽발이들이 개라고 말하는 거. 이누야샤. 이노야샤. 그 이누야사 개잖아. 이누야 투조. 그건 이제 그렇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이 이렇게 안 통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최근에 본 게 그런 거라면 그런 단어가 나한테 갖다 붙여줄 수 있지. 인어공주가 떠오를 수 있고 이누아트족이 떠오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음절의 개념. 음절도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음절 만만하게 봤다가 엿대는 경우 많이 봤어요. 글자 하나. 음절을 글자 하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바로 끝났네. 이렇게 글자지. 삼음절 그러면은 글자가 몇 개? 세 글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이 개념을 배우기 전에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세 글자로 쓰시오를 지들이 있어 보이려고 삼음줄로 쓰시오, 이어절로 쓰시오 이지랄 해가지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갑자기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 이건 뭐야? 그러면 엄마는 그냥 세 글자 써 이렇게 한다 얘가. 글자로 잘못 알고 있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발음 나는 대로 써자. 발음 뒤 글자야. 그래서 그 거센 소리. 왜냐면 음이잖아. 소리. 소리의 마디야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나라 말은 마디가 글자 수대로 끊어지니까 소리의 마디, 발음 뒤 글자가 되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엄청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요즘에는 잘 알고 있던데 학교생께서 주의 주시는 거 있지. 있어 보이게 말하면은 이응은 안세 안세. 초성과 중성에서는 음가가 없다. 초성은 음가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쌤은 그냥 편하게 이응은 받침만 진짜다. 뭐 받침이 아니면 가짜다. 우리 친구도 알고 있는 거지요. 우유 이거 이응은 아니에요. 없는 거지요. 이거랑 발음이 똑같지? 네. 그럼 반대로 아까 물었던 거 모음은 자음 없이 발음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쌉댐. 모음은 자음 없이 발음이 되지. 돼요, 돼요. 엄마는 아까 말했잖아. 아들은 낳으면 되는 거라고. 과학적으로. 자, 그럼 봐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해봅시다. 와, 네이스. 제이스. 다음 어문의 개수를 말하시오. 아 이거 용미티 때문에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얘는 뭐야? 마음이라는 거. 몇 개? 네 개요. 네 개. 단순하지? 네. 이건 다섯 개고 이건 네 개고 이거 누가 모름? 하하 나는 학교쌤한테 이걸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안 낚여 하면서 좋다고 푸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다음 음절. 음절의 의문의 개수를 쓰시오 말하시오 이렇게 내버리면 자 이거는 몇 개? 네 개. 다섯 개지. 어머니를 발음하면 어머니지요. 네, 근데 왜 다섯 개? 아, 진짜 이해 맞는 거예요. 음절의 의문의 개수 눈알 뜨고 글자를 읽고 바보는 몇 개고? 네 개. 그대로 발음하면 바보니까 네 개지요. 그럼 이거는 축하해 할 때 큰일 난다 이거. 축하 자체의 의문의 개수는 뭐야? 축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네. 근데 만약에 음절의 의문의 개수는 얘를 발음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의문의 개수 몇 개 돼? 네 개가 되는 거야. 요렇게 낚인다고. 음절을 모르고 그냥 음절 글자 쓰니까 헤헤 하면서 낚인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많이 낚입니다. 자, 8페이지에 의문의 변동. 의문은 그럼 글자 그대로 자음과 모음이라는 뜻이고 변동은 그게 변한다는 거. 왜 변하는가부터 알아봐야 되겠네요. 우선 여기 보니까 8페이지 아래쪽에 의문의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 첫 번째, 발음 편하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가 발음을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 너의 생일 축하해. 우리는 신라시에 발음 어려워. 신라시대에서 살아왔어.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하노?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영어도 I am a boy 이질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발음하듯이 똑같이 우리도 발음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표현의 효과 요거는 됐어. 필요 없어. 대부분은 그냥 발음의 편의성 때문에. 자, 뒤로 갑시다. 9P.
자, 9페이지 보면 의문의 변동의 종류 해가지고 쫙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짜잘한 기술인데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좌항에 있는 큰 4개의 기술을 알아먹는 게 중요합니다. 제 축약. 자, 이 4개의 기술을 정확하게 알면 되고 이 4개의 기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 그대로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교체 같은 경우에는 replace. 우리가 축구에서 그냥 교체하잖아. 뭐 부품 같은 것도 교체하잖아. 원래 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빼버리고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는 거지요. 너무 단순하지. 뭐 쌤 같은 것도 이 칠판 지우개 이게 좀 더러워졌다. 그러면은 새 걸로 교체하면 되는 거잖아. 개수가 바뀌나? 안 바뀌어. 똑같이 좌항과 우항이 하나입니다. 축약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2개를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가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너무 오래됐다. 옛날에 한창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뭐 2명의 참가자가 따로따로 신청했는데 둘이 음색이 맞는 것 같은데 팀 한번 해보지 이를 하면은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도전하는 거지. 걔는 원래 하나였나? 아토미에서는 원래 하나였고 2개월 슈퍼스타 K 존나 옛날이네. 그런 것도 합쳐준 거였고 팬텀싱어 같은 것도 중간에 합치지요. 슈퍼밴드도 중간에 합치지요. TV 좀 봐라. 그 다음 탈락은 너무 쉽습니다. 두 놈이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B 친구는 함께 하지 못하고 누구만 그대로 있어? 얘는 그대로 있어야지. 그게 탈락 아님? 탈락. 자, 2명이었는데 다음 주부터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승이네. 그렇네. 그리고 첨가는 지금 너희들이 한 거지요. 그러니까 뭐 라면을 샀는데 스프하고 면만 들어있어. 나는 여기에 계란을 첨가해야 되겠어. 그래서 치즈까지 첨가. 계란을 첨가했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원래 하나의 재료였는데 2개의 재료가 된 거지. 니은 첨가. 너무 쉽지요.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 의문의 변동에서 해야 될 건 수학이랑 조금 개념이 다르다. 요거부터 일단 대가리가 확실하게 인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수학 초등학교 5학년 때 함수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어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잖아. 수학 시간에 하는 거는 중요한 건 수학 시간은 요게 중요해. 이 친구가 중요한 답인 거고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이지 함수지. fx. fx지. fx에다가 x를 집어넣어서 y가 뭔지 찾는 게 수학 게임이란 말이야. 근데 국어는 이게 아니고 얘를 집어넣어. x를 집어넣어. y가 나와. 다 가르쳐줘. 중간에 무슨 함수 썼게 요게 의문의 변동입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이 식기랑 쌤이 오프닝부터 계속 보여준 거 비교해보고 해줘. 뭐가 바뀐지만 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 축하를 발음했더니 축하가 되었습니다. 거센 소리 내기. 자, 좌붕아. 뭐가 바뀌었는지 대조를 해봐야 되겠지요. 네. 대조할 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내가 좀 잠깐 뇌가 정지되거나 좀 힘들 때 무조건 이 기술을 쓰십시오. 의문을 나열해. 치읓, 우, 기역, 히읗, 아. 치읓, 우, 키읔, 아. 똑같은 거는 지워. 필요 없으니까. 치읓, 우. 그럼 뭐 남았노? 기역, 히읗 남았고 키읔 남았지? 위에 있는 4개 중에 뭐에 해당되노? 축약이요. 축약이지. 눈알만 있으면 찾을 수 있는 존나 쉬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축약이고 자음이 축약됐나 모음이 축약됐나? 다음. 자음 축약.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자음 축약 중에 어떤 기술을 썼는지 알아보는 게 이제 좀 이따가 쌤하고 만날 거고 별거 없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저 4개를 알면은 웬만한 의문의 변동 문제 70% 이상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고 암산으로 했다가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대충 받다가 실수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 실제로 쌤이 의문의 변동 수업을 해보면 의문의 변동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랑 크게 상관이 없어. 편차가 적어. 공부를 못하면 보통 이제 의문의 변동 같은 이런 문법 문제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달라. 의문의 변동은 이상하게 다들 잘하더라고. 쓰면 되니까. 근데 의문의 변동에서 이 점수를 판가름하는 건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건 솔직히 오바고 이렇게만 해도 돼. 기억 히읗이 키읔이 됐네. 차이점만 표시해 줘도 뭐가 되노? 바로 각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충 봤다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오. 내가 중3 때 한 가닥 했다 하하 하면서 이제 망하는 거야. 알겠지? 엄청 쉽지? 자, 그럼 교체부터 만나봅시다. 우선 맨 처음 해야 될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지금 이제 10페이지 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음절 뭐라 배웠노? 발음하고 난 뒤에 글자라고 했지? 끝소리가 뭐고? 말 그대로 저건 순우리말이고 한자로 하면은 종성. 그리고 우리 일상용어로 하면 받침. 발음하고 난 다음에 받침에는 규칙이 있다고. 규칙. 무슨 규칙이냐고 하면 자, 우리 인간은 한국어를 발음할 때 받침으로는 그, 느, 드, 르, 무, 브, 으 요거 7개만 발음이 가능해. 그래서 이거 아닌 받침이 오면 이 놈들로 바꿔서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대표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꿔서 발음하는 거. 자, 예를 들어 피읍은 우리가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기읍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발음을 하면 무릎으로 바꿨네. 와씨 바꿨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된 거야. 쉽지? 이거는 이 이름을 발음하면 그대로 이름이네.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의문의 변동이 안 일어난 거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안 일어난 거지요. 요런 거 조심하시고. 쉽지?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저걸로 하자. 이런 거는 좀 이따 말하고. 자, 그럼 이제 이 7개의 대표음을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은 다양하지. 뭐 바이블은 가느다란 물방울이고 좀 짓궂은 쌤은 그녀 다리만 보여고. 너 지금 가느다란이면 왜? 그리고 또 뭐 개노달 라면 볶기, 뭐 그느들은 무브으, 뭐 어떻게든 완벽하게만 외우면 됩니다.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다가 아니야.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16세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17세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18세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조금씩 달라. 그런 것들하고 완벽하게 구분을 하려면은 이 기본을 흔들리지 않게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제 끝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근데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줄 수 있어.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를 준다면 연음과의 차이점입니다. 연음은 글자 그대로 연결해서 읽는 거. I'm a boy처럼 연결해서 읽는 건데 어떤 거냐면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프다 뭐 이런 거 할 때 자, 여기서는 피음만 보인다고 그냥 무지성 끌새끼 이지라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이응은 가짜지? 네. 가짜잖아. 그죠. 가짜면은 자리가 비었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요로 자연스럽게 땜빵. 가면 되잖아. 심지어 좌항과 우항을 비교해 보면 얍. 똑같지? 대신에 묶음이 다를 뿐이야. 얘는 이렇게 묶었을 뿐이고 얘는 효음주의. 이렇게 묶었을 뿐이고 묶음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묶음이 다를 뿐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색해하지 마세요. 영어는 애초에 밑에 것처럼 적습니다. 영어는 성음법이 없어서 밑에처럼 적지. 위에처럼 스프링을 적으면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적지요. 영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적든 상관이 없는 거야. 연음은 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자, 떼쓰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두 개는 발음이 달라. 옷이 발음하면 이 친구는 오시가 돼. 이 친구는 오다네가 돼. 이게 뭐지? 끝 한 후에 영음. 여기는 가짜지요. 네. 가짜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연음이 됐어. 여기서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가짜고 해서 이렇게 다 연음이 된 거지. 끝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이 됐어. 어이! 아니 어떤 건 바로 연음 처리하고 어떤 거는 왜 오사네라고 안 하고 오다네라고 끝을 해버리냐. 자, 그 이유는 기억나지? 형태소 때문입니다. 자, 엄청 중요해요. 형태소가 여기서 나오는데 실제 형태도 형식 형태. 몇 전이었지?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건데 일단 그 전에 우리 지금 음운 배우고 있잖아. 네. 음운은 뭐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뜻을. 소리 계열에서 가장 작은 게 음운이야. 말이 구별해주는. 근데 우리 언어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지요. 뜻이 있습니다.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를 사용하는 거지. 뜻이 있다고.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아기 때 배웠던 형태소가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해. 그러니까 똥 형태소일까 아닐까? 맞아요. 맞아.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형태소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야. 뜻이 없으니까. 쉽지? 그 형태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어차피 형태소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찍먹만 한다면, 자, 실질 형태소는 찐뜻, 형식 형태소는 누가 느낌, 뉘앙스, 그리고 그냥 문법적인 형식,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똥은 실질일까 형식일까? 실질. 뜻이 있으니까. 사과는 실질일까 형식일까? 실질. 그러면은 무릎이 아프다 할 때 이는 실질일까 형식일까? 형식. 정확한 뜻이 없다 얘가. 막 말하기 애매해. 나도 쌤 이거 뜻이 뭐예요? 물으면은 못 말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정확한 뜻이 없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래서 오시 할 때 이는 형식 형태소고 안 할 때 얘는 오. 그치? 정확한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실질 형태소고, 자, 그럼 각이 나왔네. 실질 형태소는 카운팅을 따로 해. 형식 형태소는 따로 할 수가 없어. 붙어있는 놈이지.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의존하니까 두 개 연결해서 발음하는 거고, 얘는 따로 카운팅하니까 옷 따로 발음하고, 이거는 안에 따로 발음하고, 그 다음에 합쳐지는 게 되는 거지요. 됐습니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기본이고, 만약에 선생님이 좀 어렵게 내시려면 띄어쓰기를 안 주고 내시겠지. 쉽게 내시려면 실질 형태소는 무조건 띄어쓰기가 있어. 모르면 병신이야. 띄어쓰기가 있지. 그리고 세 번째 푸는 방법. 발음하면 본능이 알아서 발음할 거야. 이걸 억지로 오사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오다네?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아, 실질이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게 세 번째 푸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명확하게 형식과 실질을 구분해서 하든지 띄어쓰기 보고 하든지 발음해가지고 오히려 역추적해서 확인하든지. 자, 어쨌든 연음은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요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거는 고1 수준의 가장 어려운 게 아니고 고3. 그냥 고등학교 모든 문법 개념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야기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요거야. 이것보다 어려운 음급 문제는 엄성. 엄상. 자, 음급과 연음이 됐으면 나머지는 껌임. 지우엘. 비음화를 봅시다. 자, 비음화를 볼 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쌤 아까 말했지. 글자를 편하게 확인하면서 공부하기. 자, 비음은 뭐 있었노? 아까 외웠잖아. 민호이라며. 그래. 민호이 화는 뭐고? 되는 거. 되는 거지. 좀비하는 좀비가 되는 거고, 사막하는 사막이 되는 거고,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온난해지는 거고, 뭐뭐 되기라고. 그러면 순우리말로 하면 비음화는 뭐고? 미음, 니은, 이응, 되기인 거야. 여기서 중요한 핵심, 번역은 했지만 중요한 핵심은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발음해서 국물. 보니까 이렇게 됐다. 둘을 비교해 보니까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네. 비음화 공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결과값이 뭐야? 이응으로 바뀌었어. 이응이 됐지? 네. 비음이 된 거예요. 이응은 뭐고? 비음이지? 네. 비우됐네. 끝. 이게 비음화입니다. 비음화는 그냥 바꿨더니 결과가 비음이 되면 비음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이 엄섭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자, 비음화의 공식이 있죠. 바둑이가 나무를 만나면 나무 이지를 하는 비음화의 공식이 있는데 썩었어 공식이. 이게 무슨 공식이야? 수학, 과학 다 통틀어도 이딴 게 어디 있어? 셋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를 만나면 셋 중에 하나로 변한다. 이게 무슨 경우의 수가 몇 개요 지금? 거지 같지? 이런 걸 가지고 풀 수가 없어. 그냥 우리 친구들은 요걸 그냥 따로 학교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알아만 두는 거고, 뭐 있어 보이게 말하지. 파열음이 비음, 니음, 미음을 만나면 비음으로 변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것 뿐인데, 그냥 결과값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음화를 안 배워도 알 수 있어. 왜냐면 아까 우리는 자음체계표를 외웠기 때문에. 존나 쉽지. 적지도 않았는데 요것도 해볼까? 신라를 발음하면 신라가 돼. 유마. 니은이 리을로 변했네? 쌤, 유음화를 적지도 않았는데 유음이잖아, 리을은. 바뀌었으니까. 유화지. 끝. 죄네 쉬워. 쉽지요. 요겁니다. 자, 오히려 공식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망한다. 망해. 왜 그러냐면 백로를 발음하면 백로가 되거든. 공식에 얽매이는 친구는 브드그가 기어. 느무를 만나면 느무가 음서. 그럼 이거 비음화 아닌데? 씨발 뭐지? 이러고 있는 거지. 하지만 공식 상관없이 우리가 배웠던 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하면 기억이 뭘로 변했노? 이응으로 변했네. 이응의 이름은 비음. 그럼 이거 뭔데? 비음화. 니을이 또 요로 변했네. 니은으로 변했네. 니은은 뭔데? 비음. 백로는 비음화가 몇 번 일어났어? 2번. 끝. 개쉽지. 이런 겁니다. 별거 없죠. 자, 말 나온 김에 유음화도 놓을게요. 유음은 리을 되기고, 공식으로 따지면은 리을 플러스 리을은 리을이 된다. 이거 순서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다. 뭐 이건데 필요 없다고. 그냥 리을로 변했으니까 유음화. 쉽지요. 마찬가지 유음화도 너무 공식대로 해버리면, 지금 이제 쌤이 설명하는 게 12페이지 넘어가서 벌써 12페이지는 잠깐 패스했습니다. 자, 11페이지가 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이고, 14페이지에 있는 비음화를 조금 설명했고, 14페이지 좀 더 말해줄 거야. 지금 15페이지 위에 있는 리을 비음화도 정리해 줄 거고, 지금 15페이지 아래쪽에 유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자, 유음화도 마찬가지로 너무 공식에 얽매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 보존량을 우리가 발음하면 보존량이라고 하지?
근데 너무 공식에 얽매여서 자신의 발음까지 부정하는 거야. 리을 리을이 합쳐지면 리을 리을이 돼야 되는데 이거 발음 이상해. 보졸량. 보존이야. 근데 왜 조금 보존이야? 이게 맞는 거 아님? 하면서 이제 억까하는 거지.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발음대로 적고 그리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나? 리을이 니은 됐네. 오 특이하다. 특이한 비음하지 그냥 비음아. 아야 특이한 게 이거. 요 비음을 뭐라 부르냐면 그 15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는 요새는 이것도 많이 이용해. 이거 이제 리을 비음하라고 할 뿐이요. 처음 봤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공식에 얽매여서 하니까 일부러 저런 걸 가져와서 공식은 아닌데 비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가져와서 이건 뭐게 하고 묻는 거지. 근데 그런 거에 낚이지 말고 공식에 얽매이지 말고 결과에 얽매이세요. 비음이 됐으니까 비음아. 됐나? 그게 웃긴 거야. 원래는 리을 리을이니까 유음아 될 것 같지만 넙! 아닌 거지요. 알겠지? 어떤 쌤에 따라서 네가 학교 쌤이 만약에 도라이라면 이거 치조 비음아라고 부를 거야. 리을 비음이요? 같은 말이야. 성우지 조심해야 되는데. 네번 성우처럼 내가 성우지 들으면서 저기도 익숙할 수도 있는. 은경기가 은경기가. 아 성우. 은경 쌤은 젊은 쌤 아니야? 연경기가 내 15점 깎았어. 아니 은경기가? 은경기가? 자, 순식간에 비음화와 유음화가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때 좀 우리가 챙겨야 될 건 뭐냐면 한 장 앞에 14페이지에 있는 개념인데 자, 학생들한테 억지로 문제를 더 내기 위해서 더 집어넣은 옵션 기술입니다. 옵션 현상이라고 보면 돼. 지금 보면 도체, 축약, 탈락, 첨가를 가지고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지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여기 나오나? 중국. 안 나오네? 중국. 여기로 해야지. 중국. 동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토리. 스토리가 아니고 페어리테일이죠. 페어리테일이 아니라 여기서의 동화는 같아지기. 같아지기라는 뜻입니다. 아 같을동. 같을 동, 화는 될 화. 자, 동화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동화는 쟤네들하고 동급인 큰 기술이 아니고 그냥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우리 친구들한테 문제를 내려고 붙인 거고 옛날 개념이야. 쌤 어릴 때 배운 개념. 자, 동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09년 개정교과서에서 많이 했다 저거. 동화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엄청 쉽다이. 반동화. 자, 동화에는 일단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기억나. 이거. 세 가지가 있고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많이 동화. 완전 동화, 불완전 동화가 있습니다. 이미 뜻에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 순행은 뭐고 올바른 방향, 역행은 반대 방향, 상호의 뜻은 상호는 그냥 알아놔라. 서로를 한자로 하면 상호다. 서로 동화한다고. 바로 예시를 볼게. 신나. 뭐가 다른 거야? 앞이 바뀌냐 뒤에 바뀌냐 그 맛이. 자, 순행 동화, 역행 동화부터 봅시다. 방향. 올바른 방향은 어딜까? 앞에서 뒤로. 글자 쓰는 그대로 앞에서 뒤로. 맞아. 역행 동화는 뒤에서 앞으로. 상호 동화는 서로 이렇게. 서로인데 중요한 거는 앞 친구가 토템이야. 앞 친구가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멀쩡하고 뒤에 있는 애한테 네가 바꿔라고 하는 거야. 순서가. 알겠죠? 나는 멀쩡하고 네가 바꿔. 네가 속도 조절해 라고 하는 거임. 봐봐. 이 친구와 이 친구 둘이서 찌지고 먹고 하잖아. 근데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변했나 안 변했나? 가만히 있고 누가 변했어? 뒤에 있는 놈은 변했지? 앞에 있는 친구가 뒤에 있는 친구한테 잔소리를 했지? 너가 바꾸라고? 그러니까 순행동화. 됐나? 역행동화는 오히려 이 친구하고 찌지고 볶는데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있는 놈한테 너가 바꿔 이 새끼야라고 바꿨지?
바꿨지? 그러니까 역행동화. 상호동화는 이 친구하고 서로 찢고 볶는데 둘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바뀌었지요. 상호동화. 쉽지? 그 다음 완전동화, 불완전동화. 얘가 바뀌었지? 이 둘이서 찢고 볶아다가 바뀌었지? 이 친구가 자기한테 영향을 준 친구랑 똑같이 바뀌었지? 완전 똑같이 바뀌었지? 완전동화. 기억은 파열음 친구고 미음은 비음 친구란 말이야. 비음한테 영향받아가지고 파열음 친구가 비슷한 비음으로 바꿔만 준 거야. 똑같진 않지? 불완전 동화. 쉽죠? 비음화와 유음화에서 일어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어 갑자기. 한두 문제 정도? 진행동안 그치, 그렇게 안 묻지. 다음 중 동화의 방향이 다른 거. 근데 이것도 쉬운 거야. 동화의 양상이 다른 거. 그러면 기준부터 찾아야 돼. 요걸 묻는 건지 요걸 묻는 건지. 근데 보면 바로 보여. 너가 보면 바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야? 이런 거 앞날. 발음만 보고 앞날. 앞날. 앞날이제 이 쉽게 바뀌었지. 자 방향으로 따지면은 무슨 역행이제.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두 개 다르게 생겼지. 불완전 끝. 개 쉽습니다. 개 쉬워요. 안 어렵다. 대신에 이 동화를 큰 기술로 보면 안 돼. 그냥 포함된 현상들 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하려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연음을 소환해가지고 너희들 괴롭히는 거고, 비음화와 유음화에서는 요 동화에 대한 방향과 정도를 소환해가지고 괴롭히는 것 뿐이야. 방에 나옵니까? 자, 그게 이제 14페이지에 한바닥으로 적혀있는 요겁니다. 쌤, 요 자료를 주는 이유는 쌤이 이야기하고 넘어갔던 부분에서 혼자 복습하면서 좀 예시가 더 필요하거나 그럴 때 써먹으라고 주는 거임. 막상 교재는 진짜 재미없게 편집돼 있어. 진짜 너무 재미없게 편집돼 있어. 디자인이 새끈하지가 못해.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 16페이지에 국외음화로 갑시다. 디귿 치읓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외음. 자, 국외음은 뭡니까? 입천장 소리지? 근데 국외음 중에는 두 개가 있어. 경국외, 영국외가 있는데 여기서는 경국외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지읒되기. 좆되는 거지. 이걸 이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너 두개음화. 국외음화지요. 지읒으로 되는 거야. 얘는 오히려 공식이 명확한데 함정이 두 개 숨어 있어. 함정 두 개만 잘 파악하면은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자, 일단 공식은 뭐냐면 디귿이 이랑 만나면은 디귿이 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 티읕도 같은 패밀리니까 뭐 단순해. 굿이라고 하는 건 발음하면 이응은 가짜지요. 그러니까 두 개가 파지직 바로 직접적으로 만났지? 그러니까 굿이가 되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발음할 때 국외음화는 쉬운 이유가 이건 공부 못하는 친구도 어른들도 많이 기억해. 이름도 특이하고 이거는 뭐 차죠. 발음이 이거 억지로 힘쓰지 않는 한 발음을 이상하게 할 수가 없어. 굿이 나는 굿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난 굿이 그렇게 저절로 나오지요. 귀여운 척하려면 구경하. 맞아. 국외음화를 안 하기가 힘들어 사실. 이름이 좀 특이하기도 해서 우리한테 기억도 남지. 심지어 한글로 바꾸니까 더 특이해. 존나 기억 남음. 조시라서 그래.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 건데 함정이 뭐냐면 지금 이거 16페이지에 있는 정의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국외음화 해가지고 밑에 드디어 쌤이 같이 읽어주네. 그전에는 이런 수준도 아닌데 얘는 읽어야 돼. 앞음절 종성 디귿 티읕이 모음이 여기 중요해. 또는 반모음이 요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반모음이. 야르져 있으니까. 자, 우리 친구들이 보통 반모음은 무시하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거든. 근데 반모음 이에도 발동이 되는 거야. 얘를 보면 엄청 단순하다. 아까 말했듯이 국외음화는 안 하기가 힘들어.
이거를 누가 붓티어라고 말해요. 어떻게 말해? 붙여. 그냥 자연스럽게 붙여라고 하지? 자, 자세히 보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라. 붓여에 뭐가 있노? 이 여를 좀 나눠보면은 그치 요렇게 가를 수 있지. 자르고 보니까 헐 헐랭. 발동되는 거지. 발동돼가지고 이 친구가 치읓이 되고 반몸이랑 어가 합쳐져서 완전. 여가 되는 거지요. 근데 2차 함정이 있어. 이렇게 답 적어내면 틀린다이. 답 적어내면 틀립니다. 다른 표준 발음법 학교에서 이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 안 하는 표준 발음법으로 이건 그냥 이렇게 발음해야 올바른 겁니다. 부처님 할 때 부처라고 해야 돼. 부처라고 하면 안 된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발음 잘 못해. 부티야. 부텨도 힘들고 부쳐도 힘들고 그냥 부쳐. 좀 붙여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의문의 아니 요거 말고 다른 표준 발음법 조항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계세요. 약속이고. 이유는 몰라. 그냥 그렇게 했어. 자, 저거 조심하고. 자, 그다음 다시 그대로 붙여서 읽어봅시다. 이어서 반모음 1로 시작하는 두 번째 함정. 형식 형태소. 자, 이가 형식 형태소여야 돼. 저거는 얘랑 같은 이유입니다. 음절의 구슬 규칙과 같이 써먹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개음화가 밭이 참 넓다. 같이. 밭 이랑이 참 높다. 이랑은 요거 심어놓은 거 요 부분. 고랑 이랑. 어쨌든 밭 이랑. 나는 밭이랑 논이랑 졸라 많다. 영농 후계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이형은 가짜고 발동이군. 후훗. 이지라 하면서 이 친구는 밭이랑이라고 발음하고 이것도 밭이랑이 참 높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왜냐면 요 이랑이라는 요 단어는 아예 뭐니까 실질이니까 잘라서 카운팅. 이 친구는 실질이 아니고 형식이니까 그대로 붙여서 카운팅. 붙여서 카운팅해서 이 친구는 그대로 밭이랑이라고 하면 돼. 아래는 잘라서 카운팅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노? 한번 계산해볼까? 밑에 있는 반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랑은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이랑이 되고, 그러고 두 개 합쳐지면 바디랑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배웠지만 니은 첨가라는 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래서 밭니랑이 돼. 니은 첨가가 나타나고 끝나지 않았어. 디귿이 니은과 합쳐지면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 변기의 모습은 반니랑이 되는 거라. 아니 우리 저다 배웠던 거잖아 이러다가. 천천히 해나가는 거입니다.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위주로 하면 돼.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형식 형태소니까 잘라야 되겠군. 더 쉽게 두 번째 방법. 띄어서 쓰니까 따로 카운팅해야 되겠군. 알겠죠? 그렇게만 해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나 합성어. 합성어가 아니잖아. 이거 띄어쓰기잖아. 근데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건 합성어라고 까놓으려고. 왜 안 연결해? 진수한 사람에 요건 그냥 띄어쓰기를 안 보여준 거야. 여기 안 하는 거예요? 얘가 틀린 거예요? 혼리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건데 이런 것까지 자, 뒤로 갑시다. 이러면 구개음화도 제일 어려운 것까지 한 거야. 자, 117페이지에 이 모음 역행동화. 이건 1번부터 어디가? 안 합니다. 보통 이 모음 역행동화는 안 합니다. 역행동화라는 말이 나왔지? 역행동화 뒤에서 앞으로 뭘 시키는 거야. 이거 왜 안 하냐면 딱 하나만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말씀드리고. 자, 이거 누가 이렇게 말해? 한다. 해요? 난 많이 들었어. 야, 우리 괴기 보러 가자. 괴기. 고기를 괴라고 발음하는 거야. 쇠고기가 설마? 그거는 딴 거지요. 얘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괴기 보러 가자. 근데 이것 말고도 너금 많이 들었어. 쥐기네. 사투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투리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그냥 발음 좀 찰지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이모음 역행동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의 거의 대부분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표준어가 아닌 걸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이것 때문이야. 이모음 역행동화 중에 표준어인 것들이 있어. 원래는 이모음 역행동화 이전에는 아주 평화로운 단어였는데 이모음 역행동화 때문에 냄비가 된 거야. 이런 거는 표준어로 인정됐지. 그래서 뭐 이거 나와봤자 이모음 역행동화는 모든 발음이 다 표준어가 아니다. 삐 요 정도? 근데 학교쌤 프린트를 보면 알 것 같은데 어느 깊이 있게 내질 못해. 쌤 프린트까지 하시면 진짜 바로 표준어도 섞여 있다 이 정도. 자, 오른쪽 페이지 18페이지 가기 전에 앞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12페이지에 된소리 대기 갑니다. 아 된대. 된대가 진짜 맛있네. 자, 된소리 대기는 오히려 얘가 순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저 새끼들처럼 한자화 시켜서 봅시다. 경음, 화. 은근히 경음하라는 말 지금도 엄청 많이 써요. 자, 경음하는 된소리 대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발음을 했을 때 된소리가 되는데 공식이 4개가 있거든. 4개의 공식 중에 어떤 공식 때문에 된소리가 됐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쉬워. 눈알만 있으면 할 수 있어. 대신에 공식을 알아야 되겠지. 자, 따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12페이지, 13페이지에 큰 박스로 1번, 2번, 3번, 4번 돼 있는데 너무 넓게 퍼져 있으니까 뭐 13페이지 또는 12페이지에 빈 곳에 보기 쉽게 적어라. 쌤 보기 쉽게 적어줄게. 네. 그드브 플러스 그드브 스즈. 요 놈들은 된소리가 되고 어간 느무 플러스 그드 스즈 된소리가 되고 한자어 리을 뒤에 오는 드스즈 된소리가 되고 관형사형 어미 르 뒤에 오는 그드브스즈 된소리가 됩니다. 저거 4개입니다. 관형사용. 이름이 있잖아. 니은은 된소리가 안 나. 먹은 것. 먹은 것. 그러니까 안 하잖아. 먹을 것 하잖아. 예를 들어보면서 바로 매칭해 봅시다. 겁나 쉽어요. 자, 깍두기. 우리 은근히 된소리 많이 써요. 이걸 우리는 국밥이라고 안 말해. 국밥. 나 오늘 국밥 먹을래? 국밥 먹어서 배가 불러. 이렇게 안 합니다. 국밥이라 그러지. 국밥이라고 있다. 1, 2, 3, 4 중에 어떤 기술 썼게? 1번 1번 썼지. 너무 쉽지. 기억 들어가니까. 개쉬움. 이거는 소설에서의 갈등이라고 안 하지. 갈등이라고 안 하고 갈등. 3번. 갈등이라고 하는데 무슨 갈이에요? 싸울 갈. 싸울 갈. 싸울 등. 갈. 자, 1, 2, 3, 4번 중에 뭐? 3번. 3번이요. 존나 쉽지? 리을이잖아. 리을. 갈등. 이거는 한자음이 아니죠. 4번. 먹을 것을 발음하면 우리는 먹을 것이라고 안 합니다. 먹을 것 이렇게 하지. 관형사용어미 리을. 쌤! 3번하고 4번하고 둘 다 리을이라 가지고 헷갈려요. 한자어는 관형사용어미니까 뒤에 띄어쓰기 있겠지. 한자까지도 갈 필요도 없어. 뒤에 띄어쓰기 있겠지. 이거 안 띄었으면 빙시 아님? 순 우리말인데 이름이 쉽지요. 오히려 한자를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그냥 띄어쓰기 보면 되는데 뭐. 이런 거. 나 신발 신고 나갈게 라고 아무도 안 그러지. 신발을 신고 나갈게 라고 합니다.
몇 번 때문에? 2번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를 숙지하는 게 신경 써야 될 포인트지요. 요거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딴 거랑 다르게. 아예 공식을 물으니까. 그드브 그럼 이건 까먹었다. 문법이라고 안 하죠. 문법. 문법이라고 하지. 특수. 몇 번 이게? 2번 아니고 5번. 예외. 그래, 오히려 예외라고 하는 게 나아. 왜냐면 니은이 들어가는 건 얘밖에 없는데 어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야. 얘는 된소리 대기가 아닙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다른 거야. 아예 다른 기술이고 안 할 거야 오늘. 특이한 놈이지. 이런 것들 낚이지 말아야 돼. 안 낚이려면 뭐 해야 돼? 공식을 잘 숙지해야 되지. 그리고 말이 잘 숙지지. 대충 보면 안 된다. 요거 하나 놓치면은 문법 놓치는 거야. 요거 놓치는 거야. 그치? 요렇게 어간이라고 적어준 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간이니까. 알겠죠? 이게 된소리 대기 경음화입니다요. 그럼 뒤로 쭉 가서 18페이지로 거거. 내가 좋아하는 그거. 4분의 1을 했습니다. 드디어. 네? 근데 12분 안에 다 할 수 있긴 해. 4분의 1을 했습니다. 교체 시마이. 하나당 3분씩 하는 이제 축약할 차례. 자, 여기서부터는 단순하다. 교체가 개수가 많았던 거고. 자, 축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격음화. 좌음 축약과 모음 축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자음 축약이라는 이름도 없어. 왜냐면 원툴이거든. 자음 축약에는 거센 소리 대기 원툴이요. 거대 원툴. 자, 거센 소리 아까 한자로 격음. 그러니까 이건 한자로 따지면은 격음화이고 아까 이미 다 밑밥을 깔아놔서 쉽지롱. 자, 거센 소리 뭐 있노? 히읗. 크트푸츠 4개밖에 없어. 크트푸츠. 그러니까 그드부스가 히읗을 만나면 크트푸츠가 되는 거야. 히읗이 이제 그 공기.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얘를 만나면 얘가 되는 거. 그드부즈가 히읗을 만나면 크트푸츠가 되는 거지. 개 쉽지? 자, 아까 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이 쌍기역과 키읔으로 변할 때, 특히나 키역으로 변할 때 뭐가 많이 필요하더라? 공기가 많이 필요하더라. 근데 하필 히읗이 존나 공기야. 공기 함량이 매우 높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얘네가 보기에는 히읗은 동류로 인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기로 인식돼서 경험치로 인식돼서 잡아 먹힙니다. 레벨업이네. 원하는 원하지 않든 무조건 먹혀. 그드부츠가 아니에요. 시우시오. 맞아요. 그드부즈. 오 얘기 뭐야? 그드부즈가 크드부즈. 동기발견이야. 자,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무조건 먹힙니다. 축, 하, 평화로운 줄 알았는데 하필 재수없게 히읗이 기억 근처에 얼쩡대다가 먹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놓고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불편하게 발음하지 않지. 히읗이 기억한테 먹혀서 놓고. 끝! 존나 쉽지? 원툴이야. 쌤, 모음 축약은요? 모음 축약은 현재 학계에서 논란 중입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뭐냐면 학습지로 나오면 하나요? 하겠지. 학습지 나오면 하겠지. 봐라. 보아라가 줄이면 뭐고? 봐라. 재열아. 하나, 두 개제? 근데 뭐가 됐노? 하나가 됐지? 근데 요걸 그러면은 그 의문의 개수가 4개로 바뀌는 거야? 좀 들어봐. 우문의 개수가 4개로 바뀐 4개로 바뀐 거지. 축약이니까. 축약은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 동기 무서워. 축약은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개수가 줄어들지. 근데 모음 축약은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서 안 합니다. 안 할 거야. 헷갈리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럼 축약이 끝났도 진짜 가는 진짜 가는. 2분의 1 했다. 진짜 돼 이거. 2분 만에 끝났는데요. 진짜 돼. 그 다음 탈락. 아니야. 탈락도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 다음 모음.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있겠지요. 자, 자음 탈락은 리을 탈락. 히읗 탈락.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도 있어?
르탈, 흐탈. 진짜. 자, 탈락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탈락은 활용할 때 많이 일어나. 활용. 용언이 이것저것 변신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는 단어가 합체할 때 많이 일어나는데, 자, 르탈은 대표적으로 이 두 개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르탈은 울다라는 뜻의 우리, 내와 합쳐졌어. 오네. 그랬더니 우리는 우네라고 발음함. 어이? 이거 뭔데 이거? 니은 이거 탈락이지. 합쳐지면서 저절로 빠진 거야. 울네라고 발음을 우리가 하기가 귀찮으니까. 원래 그래서 항상 우리 친구들은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영어 시간에 많이 들었겠지만 제발 뭐 나오면은 동사 원형, 기본형 챙기시오. 존나 쉬워.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 얘가 갑자기 떨렁 나온다고. 갑자기 얘만 떨렁 나와. 그러면 그냥 원형이 뭐지? 울다. 리을 빠졌네. 끝. 이렇게 해야 돼. 엄청 단순해.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도 없어. 울다니까 리을 빠졌잖아. 끝. 자, 요것도 있어. 갑자기 덩그러니 이렇게 나와. 여기에 의문의 변동이 뭐가 일어났게라고 해. 그럼 아이들은 화살이라고 발음하니까 의문의 변동 없다 이지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잘라봐야 돼. 무조건 제발 잘라보고 원형을 넣어보고. 더 쉽게 말해줄게. 이거는 리을 탈락밖에 없어. 그러니까 멀쩡한 단어가 나오잖아. 그럼 그냥 일단 무지성 잘라. 그리고 일단 리을을 넣어. 그러면은 활의 총알이니까 활살이구나, 리을이 빠진 거였구나라는 걸 단어를 몰라도 알 수 있어. 그리고 숙제하면서 연습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도 마소 적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일단 자르고 리을 집어넣으면 말과 소, 옛날 농촌에서 중요한 놈들이었지. 하지 마소 아니었어? 하지 마소 할때 부직갱이, 굳이. 불직갱이. 불을 지필 때 이렇게 쓰는 거 직갱이, 이렇게 되는 거지. 단어가 조금 어색하거나 어휘력이 딸리는 것들은 숙제하면서 늘 겁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마찬가지 흐탈락은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어. 히읗탈락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죽여야 돼. 왜냐면 항마력 달려. 항마력 달려서 너희가 죽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조화를 발음할 때 조하라고 하는 새끼는 죽여야 돼. 히읗이 빠지지요. 치킨 먹자야.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야, 거기 노하도라고 해야 되는데, 야, 거기 노하더 이지라 하면 진짜 안 돼. 죽어야 돼. 그래서 히읗 탈락은 쉬워. 발음할 때만 일어나고 표기할 때는 안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자음 탈락은 또 시마이 데스. 이번에는 모음 탈락이요. 이것도 탈락. 안 나와요. 탈락. 이거 자, 지금 잠깐 보면은 자음 탈락 부분에 20페이지까지 했고 21페이지에 쌤 하나 더 있는데요. 장군 단순화라는 게 있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처음부터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이었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대로 풀고 다음 주에 이걸 복습하면서 좀 더 보강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가지고 있는 거라, 오늘 하기에는 뇌가 터질 것 같아. 장군 단순화까지 하는 거는 에바세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고, 우리 이제 모음 탈락 부분을 보면은 모음 탈락 19페이지에 있지, 앞장에. 자, 모음 탈락. 못할 크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 아탈락, 어탈락 있는데 크게 두 개만 알면 되고, 보통 선생님들은 두 개만 말씀해 줍니다. 으탈락, 그리고 동음 탈락이라고 괜히 이지랄 하는 건데, 아와 어를 말해요. 자, 으탈락은 뭐냐면 스에다가 어라가 되면, 야, 필기 좀 써라 가 되지요. 놓고 보니까 이응은 가짜. 이 새끼 어디 갔노? 빠졌네. 으가 빠졌네요. 쉽지?
원형을 보면 돼. 써라의 원형 뭔데? 쓰다 끝. 그러니까 제발 동사 원형을 보라고. 이렇게 적고 푸는 거 추천하지. 쓰 이렇게 적고 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은 완벽. 그다음 동음 탈락. 했었다. 좀 서 있어라라고 할 때 서 어라. 그럼 뭐가 되노? 어라. 서라. 어이 어가 두 개인데 여기는 어가 몇 개? 하나밖에 없네. 그럼 똑같은 게 두 개니까 한 놈이 사라진다고 해서 동음 탈락인 거야. 동음 탈락. 똑같은 게 두 개니까 하나가 사라져서 동음 탈락. 그리고 마찬가지. 뭐 있지? 사라 너무 노잼인데. 가라. 아 좀 저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가 빠지지요. 똑같은 거. 자 여기서 포인트. 절대로 이것도 중요 포인트다. 절대로 우리나라 말 어미에는 그냥 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없다. 무조건 어라 아라다이. 요거 모르면 망해. 계산을 열심히 해도 계산이 안 되지요. 이걸 모르면 무조건 어라 아라라는 어미다. 어서 아서다. 알겠지? 요것만 알면 안 낚여. 근데 이걸 간과하고 대충 하면은 동음 탈락에서 낚입니다. 이것도 선생님들이 약간 그 수 쓴 거야. 옛날에는 아 탈락, 어 탈락으로 따로 불렀는데 괜히 이제 동음 이지랄. 마지막. 그럼 뭐 남았노? 첨가. 학교쌤이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첨가에는 원래 첨가는 원툴입니다. 원래 첨가는 원툴이야. 니은 원툴. 무조건 니은 첨가. 이러다 초성도 고리치고 같은 무조건 니은 첨가입니다. 자 공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자음 플러스 이 야여요요 이면 요 사이에 니은이 들어간다 이건데 사실 말해보면 알아. 이 공식이 크게 필요 없는 게 발음하면 우리가 니은 첨가를 안 쓰지 않아. 그냥 나와. 그냥 나오기 때문에 니은 첨가는 오히려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뭘로 하지? 식용유라고 말하는 도라이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음이 되고 이렇게 해버려 우리가 발음을. 갑자기 없던 니은이 발음하면서 나왔지. 나도 모르게. 그럼 니은 첨가인 거야. 굳이 공식을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쉽게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 친구들 조심해야 될 것은 왜 원툴 이지를 하냐면은 물약을 빨면 물약이 되지? 와, 이 형은 가짜고 니을이 첨가됐군 이지를 하는 경우 있는데 원툴이라고 니을이 첨가될 리가 없다고. 뭐겠노 그럼? 니은. 니은이 첨가되고 그 다음에 유마. 유마가 됐겠지요. 비음아 소리 너무 큰 거 너무 킹받아 지금. 최악이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거라. 알겠죠? 그래서 니은 원툴 꼭 알아주세요. 다른 자음이 들어가는 건 없다이. 없어. 넵. 그나마 이제 니은 첨가에서 니은 첨가 말고 그나마 첨가에서 더 할 수 있는 거는 반모음 첨가인데 요거는 학교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이것은 밥이요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 근데 이것은 밥이요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서 말하기도 해. 이것도 근데 인정해줘 발음으로. 밥이오라고 하면 너무 정확기 때문에 밥이요. 그래서 우리 아니요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발음하잖아. 아니요. 예 아니요. 이게 반모음 첨가거든. 복수 정답, 복수 허용해준다라는 것밖에 없고 보통은 잘 안 하실 텐데 일단은 말씀드린 어쨌든 자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자음이 들어가는 건 니은 첨가밖에 없어.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뒤에 있는 거는 딱히 건드릴 필요 없는 것들이고 그 중간에 보면 23페이지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옛날 개념이라서 보통 지금 교과서에 빠져 있는데 학교쌤이
과연 넣으실지 안 넣으실지가 관건이야. 넣는 순간 난이도는 3단계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 전체에 영향을 좀 많이 끼쳐. 짜증나. 한영고는 그래도 교과서 바이블대로 많이 하시는 편이니까 안 하시기를 빌고, 그러니까 꼭 프린트 쌤한테 클리닉 때 보여주세요.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쌤 보면 봤다고 말해줄 테니까 학교 끝나고 올 때 보여주고. 숙제!